돌아오는 일요일 날, 그러니까 모레죠. 친구들하고 행주산성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돼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가서 통째로 구워 먹기로 했어요. 수기는 무엇을 상상했는지 잠깐 고개를 들어서 나를 건너다 보며 자기의 어깨를 가만히 조였다. 돼지고기 싫어하세요? 내가 물었다. 네, 하고 그 여자가 대답했다. 제가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한다는 건 유숙 씨랑 시골에 계시는 저의 어머님이 가장 잘하실 겁니다. 수기는 고개를 좀 더 숙였다. 아마 웃는 모양이었다. 육류를 좋아하면 살갗이 거칠어진다면서요? 그래서 여자들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요? 웃는 모양이었다. 나쁜 화장품을 써도 살갗이 거칠어진다면서요? 그래서 국산품은 쓰지 않는다면서요? 웃는 모양이었다. 레지가 커피를 가져왔다. 한참 동안 내가 들기를 권한 뒤에 수기는 겨우 찻잔을 들고 커피 몇 방울을 입술에 묻힌 둥 만둥하고 다시 탁자 위에 잔을 놓았다. 제 친구들 중엔 한 방울만 혀에 대보고도 그게 진짜 커피인지 가짜 커피인지 가려내는 놈들이 있죠. 전 모두 진짜 같기도 하고 모두 가짜 같기도 해서 아직 커피 마실 자격이 없나 봐요. 첫 잔이 비자마자 나는 계속해서 영화에 대한 얘기, 방송극에 대한 얘기, 해외 토픽란에서 본 얘기, 내가 어렸을 때 본 만화에 대한 얘기, 유머를 모아놓은 책에서 읽은 얘기, 내 직장인 신문사에서 주워들은 얘기, 심지어 외국의 유명한 작가나 철학가들의 에피소드까지 5톤쯤 늘어났다. 내 얘기들의 무게가 드디어 그 여자의 고개를 들어올리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 여자는 내처 미소를 띠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며 웃거나 하면서 내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재미있게 듣고 있는 중이니 어서 계속 하세요 라고 그 여자가 마음속에서 말하고 있으리라고 내 속 편한 대로 정하고 나서 나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 오늘 낮엔 뭘 하셨어요? 나는 값을 받는 듯한 태도로 물었다. 옆집 마당 위에 고추잠자리떼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 집 마당에 코스모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 위를 잠자리떼들이 마치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얼굴을 빨갛게 하고 그러나 고개는 숙이지 않고 성우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요? 내가 물었다. 별로 생각 없었어요. 어, 내년엔 우리 집 마당에도 코스모스를 심어야겠다는 생각 좀. 코스모스 정말 좋죠? 고향에 가려고 가끔 기차를 타면 이 철등 양쪽으로 코스모스가 피어 있곤 했죠. 한때는 코스모스 라인이라고 해서 라인이라는 건 영어로 줄이란 말이잖아요. 전국 철로 양쪽에 코스모스를 심게 했다는데 요즘은 기차를 타도 그게 없어졌어요. 가뭄의 콩나기로 어느 시골 정거장에나 좀 심어져 있곤 하죠. 그 여자 얘기에 분위기에 맞추느라고 기껏 한 내 얘기는 그러나 마치 쇼펜하우어가 잉크병에 돈을 숨겨놓고 쓸 만큼 의심쟁이였다는 얘기를 하는 투가 되어버려서 나는 자기의 얘기에 화가 났다. 코스모스도 좋지만 잠자리떼가 참. 그 여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 고추잠자리? 고추잠자리에 대한 내 나름의 회상이 또 나올 판이었다. 난 그 여자의 말에 감동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더 긴 소리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저 집에 들어가시지 않겠어요? 그 여자가 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정말 너무 늦어 있었다. 11시가 가까워오고 있었다. 어머님이 들어오셨겠군요. 난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전차 한 대가 창마다에서 따뜻한 불빛을 내쏟으며 빠르게 우리 앞을 지나갔다. 동생들한텐 어디 간다고 하고 나왔습니까? 저, 김 선생님 만나러 간다고 하고. 아니, 제가 만나자고 한다고 사실대로 말씀하셨단 말씀인가요? 그 여자는 그럼 뭐라고 하느냐는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다. 그 여자에게 비밀을 간직하게 함으로써 나의 편이 되게 하겠다던 수법은 물거품이었다. 어쩌면 수기는 자기 집 생활비를 일부 보태주고 있는 사람의 명령으로만 내 쪽지 편지를 이해하고 있었던지도 몰랐다. 내가 반찬을 좀 좋은 걸로 해달라는 얘기나 할 줄 알고 있었단 말인지. 참. 어머님께도 물론 저와 만난 사실을 얘기하시겠군요. 네? 훼손 안 돼요? 그 여자는 놀란 듯한 얼굴을 하며 물었다. 그 놀란 듯한 얼굴이 음흉스러워 보이고 얄미워졌다. 아니, 안 될 것도 없지만, 나의 화난 듯한 말투에 수기는 처음 다방에 들어왔을 때의 꼴로 다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나의 몇 발자국 뒤에서 나를 따라왔다. 나는 자꾸 화를 내는 척함으로써 그 여자를 나의 편에 끌어들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너무나 얕은 꾀였고 그런 수법을 쓰기에는 아직 일렀다. 그렇다고 생각하자 진짜 화가 났다. 결국 장난으로 끝났고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장난이었다. 천사인지 돼지 발톱인지 어느 풀밭으로나 끌고 가서 내 가슴 밑에 그 여자를 깔아 뭉개버리고 싶었다. 둘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면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요? 걸음을 잠시 멈춰서 그 여자가 가까이 왔을 때 내가 말했다. 내 말투만은 속과 정반대로 신선님의 그것 같았다. 그 여자는 우두커니 내 앞에 선 채였다. 먼저 들어가세요. 난 조금 있다가 들어갈 테니까요. 내가 말했다. 신선님처럼 웃는 얼굴로. 내 웃는 얼굴을 보니까 안심이 된다는 듯이 그 여자는 미소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연병을 턱에다 쇠뭉치를 달았나. 고개는 잘도 숙인다. 아까 저쪽 전봇대 옆에 서 있었는데 알아보시지 못하고 그냥 다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 여자는 다방 문 앞에 전봇대를 가리키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난 또 한 번 신선님처럼 웃으면서 말했다. 어쩌면 이 바보 같은 여자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전해졌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모른 척 자기를 잘도 꾸밀 줄 아는 굉장한 여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먼저 들어가세요. 난 점잖게 말했다. 그 여자는 남대문 쪽으로 가고 나는 동대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헤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요 몇 시간 동안 만나고 있던 것은 수기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모를 어떤 것. 나에게서도 조금은 나왔고 수기에게서도 조금은 나왔고 의자에서도 조금은 나왔고 탁자에서도 조금은 나왔고 레지에게서도 조금은 나왔고 잠바에게서도 조금은 나왔고 음악에서도 조금은 나왔고 커피에서도 조금은 나왔고 마네킹에서도 조금은 나왔고 그렇게 나온 조금씩의 어떤 것들이 뭉친 덩어리였음을 저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수기의 좁은 어깨를 보고 있는 동안에 나는 깨달았다. 그 여자는 멀어져 갈수록 다시 하얀 천사가 되어 나를 유혹했다. 저게 유혹하는 표현이 아니면 무엇일까? 내 시선을 자기 등의 느낌으로 어깨는 웅크려지고 걸음걸이는 절룩거려지며 모로 쓰러질 듯하여 빠르게 걷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듯한 저 여자의 뒷모습이 주는 것이
나를 유혹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난 빠른 걸음으로 그 여자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어머니께서 저와 만났던 얘기를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할 말 준비해 두셨어요? 그 여자는 자기의 처지가 무척 딱하다는 것을 표정에서 숨기지 않고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제가 왜 만나자고 했던가는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 여자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발끝으로 땅을 툭툭 차고 있었다. 일요일날 제가 친구들과 놀러 가는데 돼지 한 마리를 구해야 해서 그것 때문에 수기 씨한테 의논하려고 제가 만나자고 했다고 하십시오. 수기 씨의 어느 친구 집에서 돼지를 기르는데 팔지 않겠느냐고 갔더니 그쪽에서 팔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돌아오다가 다방에서 차 한 잔 사주기에 얻어 먹었다. 아시겠습니까? 수기는 어둠 속에서 하얗게 이를 드러내놓으며 소리 없이 웃었다. 저희 어머님이 무서우세요? 그 여자가 물었다. 아니, 남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건 여자친구의 어머님이라고들 하죠. 난 여자친구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힘을 너무 주었던지 그 여자의 고개가 푹 꺾였다. 저 그럼 먼저 들어가세요. 내가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수기는 밥상을 방문 앞에 놓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가 버렸다. 여느 때처럼 방 안에까지 밥상을 들여주지도 않았고 많이 드세요라는 말도 없이. 그것이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 여자와 나와의 관계에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했고 그것이 내겐 다소 불쾌한 형태로 보였다는 것만 분명했다.